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초반에 주로 어디에 의존했었죠?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데에 의존을 했었죠. 정영학 회계사가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의 그건 자기 일종의 신변 보호용으로 녹음을 했겠죠. 김만배 씨하고 주로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하고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내용들. 또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어디 노래방에서 녹음한 거, 이런 것들을 대거 검찰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습니다. 제출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주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그 녹취록을 토대로 해서 대장동 수사를 했었죠. 그랬는데 오늘 월간조선 보도를 보니까 또 최우석 기자가 썼는데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주로 그 정영학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이 책임의 대부분을 떠넘기는 듯한 내용 위주로 되어 있었다. 그 녹취록이.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검찰로서는 참 좋았던 거죠. 왜냐면 이재명,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주로 빠지고,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본인도 이 책임에서 상당 부분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 책임은 주로 남욱과 유동규 이런 사람한테 몰아가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 검찰, 이재명, 그 다음에 정진상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 검찰로서는 이게 굉장한 호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그 녹취록 위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는 어찌 보면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남욱 다 구속됐는데 구속을 면했습니다. 아마 그 기여 같은 것이 이제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월간조선 보도는 정영학의 위기 이런 글을 썼더군요. 그래서 정영학의 위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정영학 회계사가 이 회계사니까 숫자 같은 거에 굉장히 밝죠. 그래서 민간업자한테 이 대장동 배당금이 대거 갈 수 있도록, 아주 거액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교묘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업자의 지분은 7%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배당금은 민간업자한테 더 많이 간.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걸 다 결제한 사람들, 이런 모델을 그대로 승인한 사람들, 바보들이죠. 그거 아마 이재명 성남시장,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모델들을 다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배당금 설계자는 정영학 회계사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책임에서 상당 부분 빠져 있었는데, 월간조선 기사의 핵심은 그래서 사실은 정영학 그 회계사가 제출했던 것들을 나중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니까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없는 내용들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에, 그동안에는 추가 녹취록이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녹취록을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정영학의 위기 이렇게 돼서 월간조선이 기사를 썼던데,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뭔지.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군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입을 열고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그동안에 제출했던 내용과 많이 다르네. 그래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들어봤답니다. 그걸 녹취록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들어봤더니 거기에 녹취록에 무음으로 처리됐던 거, 왜 녹취록 실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해서 잘 안 들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게이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김만배 씨가 얘기했는데 그 앞부분이 안 들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들어봤다는 거죠. 들어봐서 제가 뭐 그 내용을 다 취재한 건 아니고 한 가지 정도를 제가 새로 안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그랬더니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정영학 녹취록에서 점점점으로 됐었는데 그걸 상세히 들어봤더니 그 내용이 점점점이 아니고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들린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정진상이 자꾸 20억을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그거는 정영학 녹취록에 점점점으로 돼 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거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찾아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그 유동규 씨한테 20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한테 20억을 달라고 했다. 그게 어디에 그 보도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정영학 씨가 숨겼던 내용, 그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돈이 없다 뭐 그러면서 정진상 씨한테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니까 이제 투덜투덜대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김용이 유동규한테 부탁을 했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가서 그 위험한 돈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를 할게. 그래서 남욱 변호사한테 20억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남욱 변호사는 만드는 과정에서 8억 4,700까지 만드는 거죠. 뭐 11억을 만들었는데 3억 정도는 대장동 의혹이 터지니까 그냥 안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이제 이거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들어봤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고, 자, 이제 정영학 회계사는 그동안에 이런 것도 좀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2015년 2월쯤에 서울 강남한 술집에서 정영학 회계사 당신하고 김만배 씨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거 기억나냐? 이렇게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한테 질문하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그 말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는 아직도 진실대로 털어놓으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자꾸 녹취록이라는 형태로 제출했었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검찰 때는 그게 그냥 검찰이 그걸 다 믿어주고 그 위주로 수사가 됐었는데 그건 아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실체, 특히 대장동 그분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그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녹취록에. 그런데 자꾸 점점점이 많으니까 이건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찾기 시작한 데서부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거 정영학 녹취록 이거 지난번 한 1년 전에는 다 믿은 모양인데 우리는 못 믿겠다. 이렇게 돼서 다시 들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김용 부원장 수사, 그 다음에 정진상 씨 보니까 구속 적부심 신청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그 구속 수사 기간이 조금 늘었더군요. 그래서 원래 12월 8일이라고 했는데 적부심 신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늘어서 11일까지 이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답니다. 그러니까 11일 전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하겠죠. 그런데 그 정진상, 김용,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소환을 할 테니까 그런 데에서 이 정영학 녹취록에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검찰이 그걸 다시 찾아내서 다시 듣기 시작했으니까. 거기다가 정영학 씨가 지금 그동안에는 추가 녹취록이 없다고 그래 왔는데 본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몰리고 위기를 맞고 의심을 받게 되니까 추가 녹취록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다시 지금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검찰은 이것도 못 믿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녹취록과 녹음 원본 파일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했던 이 내용들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자기들끼리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꽤 신뢰가 높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정영학 회계사가 그 중에 발췌를 해서 자기하고 김만배 씨한테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누구한테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리고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을 들어가면서 녹취를 했을 거 아닙니까? 풀었을 텐데 그거를 중간중간에 뭐 들리는 걸 그냥 뭐 뛰어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들리는 대로 만약에 제출을 했다면, 그러면 검찰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정영학 회계사를 끝까지 믿을 텐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영학의 위기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정영학 회계사를 검찰이, 문재인 정부 검찰은 좀 봐준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 검찰은 봐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대로 털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녹음 파일, 이것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제출을 했으니까 다 가져와라, 지금 뭐 이렇게 아마 검찰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없다고 그러던 것이 새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영학에 대한 검찰의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에 정영학이 녹음 파일에서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것처럼 했던 부분도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이 찾아냈다. 이런 것들은 꽤 어찌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면서 역시 그 수사는 의지가 중요하네. 왜냐면 그런 것들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정영학 녹취록 다시 들었으면 그 안에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찾아낼 가능성도 있겠다. 어찌 보면 이것도 새로운 기대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큰 별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 안에서.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이렇게 되면 정영학 씨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도 뭐 충분히 추가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또 어딘가에 그 녹음 파일을, 원본 파일을 숨겨놓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지금 이제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죄수의 딜레마로서 털어놓기 시작하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그동안 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 첩보 뭐 이런 것들의 일부가 무너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아마 서로 이제 자기 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선 이런 걸 털어놓고 이쪽에선 이런 걸 털어놓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서로 맞춰보면 아마 훨씬 더 수사를 정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했던, 마치 작년에는 금과 옥조처럼 여겨졌던 그 녹취록이 사실은 상당 부분 오염이 됐던 것이고, 그 오염이 됐다는 사실의 일부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밝혀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